지금 중국은 전례 없는 폭설로 온 나라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와 온도변화 그리고 자연재해로 중국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죠. 중국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알고도 대비하지 못했던 걸까요? 중국 베이징에서 응급관리부 주재로 비상대책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응급관리부 공무원들이 상사에게 완전히 깨지고 있었고 그 모습을 한심하게 바라보는 외국인 한 명이 있습니다. 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장 크레이그 퓨게이트입니다. 작년 12월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재난안전 컨설팅을 의뢰받아서 한국에서 일주일 컨설팅을 마치고 지금은 중국에서 재난관리 시스템 정비를 돕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한국, 중국, 일본 각 나라별로 일주일씩 일정을 마치고 지금쯤 진작에 미국으로 돌아갔어야 했는데 아직도 중국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정부가 재난 시스템을 제때 정비하지 않아 일본에서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폭설로 인해 중국 전 지역이 마비가 된 상황이라 차마 그대로 두고 떠날 수 없어서 아직까지 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중국의 도로 상황과 재난 상황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제가 처음 오자마자 강조한 것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대비 도로정비 시스템이었습니다. 중국은 예전부터 폭설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았거니와 국민들 대다수가 따뜻한 봄이나 여름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지금 이렇게 지구가 더워지고 빙하가 녹으며 폭설이 잦은 날에는 큰 혼란이 올 거라 예상했기에 작년에도 주의하라고 당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에 와서 보니 여전히 준비는 되어 있지 않더군요. 아니란 생각으로 관련 설비를 늘리지 않았고 전반적인 시스템도 예전 상태 그대로였죠. 매번 강조했던 제설 시스템도 낙후된 장비들 그대로였어요. 분명히 이대로 가다간 시민들이 불편에 처하고 조금만 눈이 와도 아수라장이 될 거라 예견했는데 지금 이 상태는 중국이 자처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더구나 중국은 국토 면적도 넓고 유동인구도 세계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관련 설비와 시스템을 미리 정비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게 뻔했죠. 그 결과가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전부입니다. 저는 남과 비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지만 이 정도 재난 상황이면 비교를 당해서라도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퓨게이트 청장이 비교국으로 삼은 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 다녀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을 놓고 비교해보면 차이점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에 제가 한국에 재난안전특강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벌써 6년 전이군요. 그 당시에 제가 한국에 요청한 사항은 딱 3가지였습니다. 첫째,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설, 제설 시스템 준비. 둘째, 원인을 알 수 없는 지진 대비. 셋째, 건축물이 고층화됨에 따라 고층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대비. 이렇게 3가지를 컨설팅하고 왔는데 지난주에 가보니 놀라울 정도로 대비가 완벽했습니다. 더구나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폭설 관련 제설 시스템을 점검하고 왔는데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시스템을 갖춰놓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적정 강설량을 맞춤은 물론 해마다 빙판길 사고가 잦은 곳을 데이터화해서 눈이 오기 전부터 염화칼슘 작업을 해놓는 등 지금 중국과는 대비되게 엄청난 준비가 되어 있었죠. 지금 여러분들의 안일함과 무능함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걸 아셔야 합니다. 퓨게이트 청장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중국 응급관리부장 왕샹씨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들지 못했죠. 공무원들 또한 고개를 숙이며 눈치만 보았습니다. 이어서 퓨게이트 청장은 한국 재난관리 시스템의 우수함을 또 강조했죠. 한국의 경우 단순히 제설 장비를 최신화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국 곳곳에 IoT 센서를 설치해 도로의 결빙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더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AI 기반의 제설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과거 10년간의 기상 데이터, 교통사고 통계, 도로 결빙 패턴을 분석해서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제설 자원을 투입해야 할지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설 차량의 최적 이동 경로까지 자동으로 계산해주죠. 반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수동으로 제설 작업 계획을 세우고 과거 경험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보유하고 있는 제설 장비도 인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죠. 반면에 한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주요 도시의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에 발열 의자를 설치했고 보행자를 위한 열선 횡단보도도 확대 설치 중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보입니다. 더구나 한국은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통합관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설이 시작되기도 전에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단순한 시스템의 차이가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 말을 들은 중국 공무원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퓨게이트 청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장 감명받은 것은 민관 협력 체계입니다. 정부, 기업,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재난에 대비하고 있더군요. 예를 들어 주요 기업들은 자사의 물류 차량을 제설 작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고 시민들은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라도 변화해야 합니다. 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 혼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전 예방이 사후 수습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이번 사태로 깨닫지 않으셨습니까?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 중국 공무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리우 부국장이었습니다. 청장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와 한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국토 면적이 훨씬 넓고 인구도 많아서 한국처럼 전국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원래 이런 폭설이 잦은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퓨게이트 청장은 고개를 저으며 리우 부국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부국장님, 그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넓은 국토와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일수록 더 철저한 재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오히려 그게 투자의 당위성을 더해주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원래 폭설이 잦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왔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후 현상이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었죠. 그리고 예산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비용이 아니라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들의 GDP를 생각하면 한국보다 더 큰 규모의 투자가 가능할 텐데요. 하지만 재난 관리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가 낮았던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이 혼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그동안 투자했어야 할 비용의 몇 배는 될 겁니다. 리우 부국장이 다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통적으로 중앙 집권적 시스템으로 잘 운영되어 왔습니다. 지방정부에 너무 많은 자율성을 주면 오히려 혼란이. 퓨게이트 청장은 태블릿을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자료가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이 분석한 자료입니다. 재난 대응에 있어서 중앙 집권적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죠. 특히 여러분처럼 광활한 영토를 가진 나라일수록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보장되어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통합적인 관리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은 표준화되어 있지만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게 바로 효율적인 거버넌스의 모델입니다.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리우 부국장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았고 중국의 다른 공무원들은 퓨게이트 청장의 말을 필사적으로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장에게 중국의 어설픈 변명 따위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한국과의 비교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왜 한국과의 비교를 불편해하시는지 이해합니다. 퓨게이트 청장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은 G2 강대국이자 세계 2위 경제대국입니다. 그동안 수천 년의 문명을 이끌어온 나라죠. 그런 중국이 인구가 훨씬 적은 한국에게 시스템적 열세를 보이는 것이 자존심 상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과거에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나라이고 한때는 중국의 문물을 배우러 오던 나라였죠. 그런 한국이 이제는 재난관리 시스템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이 달갑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결국 피해보는 건 14억 중국 국민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폭설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죠.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입니다. 왕샹시 부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퓨게이트 청장의 말이 뼈아프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을 예로 든 것은 한국이 단기간에 이룬 성과가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자원과 능력이라면 결심만 하시면 더 훌륭한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국 공무원들의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리우 부국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우 부국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우리를 따라잡고 앞서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전자제품, 자동차, 조선, 이제는 반도체까지.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는 더욱 뼈아픕니다. 인구 14억의 중국이 5천만의 한국을 이기지 못하고 있죠. 리우 부국장의 목소리가 점점 격앙되었습니다. 지난 월드컵 예선에서도 졌고 아시안컵에서도 번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축구팬들은 한국과의 경기만 나오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제는 재난관리 시스템마저 솔직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퓨게이트 청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더 속상한 건 리우 부국장이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훨씬 작은 나라입니다. 과거엔 우리를 스승으로 여기던 나라였죠. 그런데 이제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영화는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음식 문화까지 세계화에 성공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더 인정하기 싫었나 봅니다. 재난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을 리우 부국장의 어깨가 처졌습니다. 우리가 자존심에 사로잡혀 발전을 막고 있었던 거죠. 퓨게이트 청장이 천천히 리우 부국장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부국장님, 경쟁의식이 발전의 동력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로막는다면 그건 올바른 방향이 아니겠죠. 중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회의실의 다른 공무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샹시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청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 자존심만 내세웠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회의실의 분위기는 한결 밝아졌습니다.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해 보시죠. 퓨게이트 청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14억 중국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회의는 일단락이 되었고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출장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퓨게이트 청장은 다음 행선지인 일본으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디 다음 방문 때는 중국의 완성도 높은 재난 안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길 속으로 바랬죠. 여러분 어떠셨나요? 중국의 재난 시스템을 돌아보니 한국 정부가 그동안 국민들을 위해 준비해온 수고가 그려지시나요? 폭설로 피해보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